무대뽀 홍준표가 국무총리 되면 생길 일은? 자, 국무총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홍준표 시장이 호평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용병으로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당의 분란만 일으킨다. 용병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이제 용병 본인은 계속 당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이제 터줏대감인데 당 밖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까는 고마워해야 할 대상인데 같이 용병으로 들어온 한동훈은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도 지금 국무총리설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제 개각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국정재선을 위한 개각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고 한독수 국무총리가 그 전에 총선 직후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다시 재신임을 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 2년 6개월 동안 총리직을 아주 장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후임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들어서서 현재 현역 정치인들이 거의 다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임기 후반전에 시작을 하면은 어떤 정책통보다는 정무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서실장도 김대기, 이관섭 이 정책통에서 정진석 정무통으로 바꿨죠. 자, 총리도 한독수 총리는 정책통이죠. 그래서 좀 정무적 마인드가 있는 인물로 총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 용산의 기류입니다. 거기다가 국회 인준투표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인준투표. 웬만하면 잘 안 해줍니다. 민주당 지금 독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현역 불패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안에 현역 불패.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거나 뭐 총리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받으면은 자기들 같은 배지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꼽히고 있고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지내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죠. 그리고 원희룡도 장관직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 총리 카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국무총리로 발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때 뭐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은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 경북 통합 논의도 있었죠. 어쨌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론이 되는데 대구시장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은 시장을 그만둬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죠. 아직 그 시장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전에도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현직을 때려친 적이 2번이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를 할 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도지사직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대구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직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설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워낙 지금 한동훈 대표와 완전히 앙숙인데 만약에 이제 홍준표 그 시장이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다고 하면은 뭐 그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국무총리가 된다면은 한동훈 대표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이 되죠. 아주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당정,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엄청난 이 충돌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그 부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감안을 해서 인선을 하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때 이재명 대표를 확정적 범죄 혐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회 하자 이랬는데도 확정적 범죄 혐의자와는 토론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용수회담을 하자고 8번, 9번 졸랐는데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총선 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을 비롯한 이 신적폐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의 이 사법적 처리를 결과적으로 그 처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15일 날 나오죠. 1심에 나오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한국에 없습니다. 자, 14일 이 김혜경 1심 선고 나오고 김건희 여사 탄핵안 표결되는 특검법,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되는 14일에 해외 출장을 갑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APEC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페루, 브라질을 방문을 하고, 이번에 간 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을 하니까는 미국에 잠깐 들러서 이렇게 만나든지, 그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라는 게 있죠. 저도 과거에 청와대 출입할 때 그런 관련 기사를 많이 쓴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가면은 꼭 국내에서 큰 일이 터진다. 징크스라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터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야 1차에서는 무조건 이제 가결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겠죠. 그거야 민주당 정해진 수순이니까. 그런데 김혜경 1심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재명 1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순방 기간에는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